안녕하세요. 터킹레인입니다. 오늘은 에어비앤비 상장 소식에 대해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참고만 해주십시오.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에어비앤비 최근 비즈니스 업데이트, 투자 계획,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에어비앤비가 이번 주 초에 S1 파일링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지난 8월에 비공개로 에어비앤비가 S1을 파일링했는데 이번에는 올해 한 상장을 위해서 S1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에어비앤비의 티커 심볼은 ABNB가 될 예정입니다. 에어비앤비에 대한 설명은 따로 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신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혹시 처음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에어비앤비는 2007년에 세워진 여행 전문 숙박 예약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에어비앤비가 다른 호텔 부킹 회사들과는 다른 점은 에어비앤비는 개인들의 집을 오픈해서 단기 혹은 장기로 렌트를 해준다는 점입니다. 에어비앤비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실리콘밸리의 연인으로 각광을 받던 유니콘 중에 유니콘 회사였습니다. 올해 초 코비드-19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기 직전에 회사 가치는 350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코비드가 본격적으로 유행을 하기 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락다운이 시작이 되니까 에어비앤비의 회사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을 해서 에어비앤비가 현금 유동성을 고려해서 4월에 20억 달러의 대출을 받았는데 이때 사용된 회사 가치가 거의 50%가 다운된 180억 달러였습니다. 또 대출 이자는 10%를 넘어가는 굉장히 비싸고 불리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5월 달에는 전 직원의 25%에 해당하는 인원을 감축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아주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름부터 미국 내 여행이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12월 IPO를 계획하고 있고 예상 IPO 규모는 30억 달러, 회사 가치는 300억 불입니다. IPO 규모는 상장을 통해서 모금하려는 금액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에어비앤비는 30억 불을 이번 상장을 통해 모금하려고 합니다. 30억 불을 모금하게 되면 20억 불의 대출 중에 상당 부분을 갚는 데 쓸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너무 안 좋은 시기에 돈을 빌려서 이자가 너무 높으니 갚고 다시 빌리든지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로이터 뉴스도 에어비앤비가 30억 불의 IPO를 계획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에어비앤비의 최근 비즈니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 영향으로 여행업계가 거의 스탑되다시피 했는데 에어비앤비는 얼마나 영향을 받았고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영상에 있는 표를 보시면 3월, 4월에 에어비앤비의 월별 부킹 숫자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14%와 마이너스 103%를 기록한 것을 보실 수 있는데 풀어서 이야기하면 올해 캔슬한 숫자가 전년도에 예약한 숫자보다 훨씬 더 많았으니 비즈니스 상황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8월과 9월의 숫자를 보시면 각각 마이너스 28%를 기록했는데 이것은 3월과 4월의 숫자에 비하면 엄청나게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에어비앤비가 여름 이후로 빠른 회복세에 있다는 것을 Monthly Gross Booking Value 테이블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는데 매일 부킹되는 예약 건수를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5월부터는 2019년과 비교해서 일일 예약 수가 18%에서 많게는 27%까지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에어비앤비에만 나타나고 있는 코로나 특수와 같은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생긴 이유는 사람들이 코로나에 지쳐서 해외여행은 떠날 수 없지만 가깝고 조용한 곳을 찾아서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여행에 대한 디맨드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잘 알려진 유명한 여행지보다는 조용하고 사람들이 적은 외딴 곳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져서 에어비앤비가 더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외딴 지역은 호텔도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비교적 단기 체류보다는 장기간 전체 집을 부킹하는 경우가 훨씬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시국에 다른 사람들과 하우스를 쉐어하기보다는 집을 전체로 빌리기 때문입니다. 호텔 룸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 집들을 여행객들이 편하게 쓸 수 있게 해주는 에어비앤비가 코로나 시국에 호텔 체인들보다는 강점이 더 있고 회복도 빠른 것 같습니다. 익스피디아의 Q3 실적과 비교해보면 에어비앤비의 회복세가 얼마나 빠른지 더 실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익스피디아의 3분기 실적은 전년도에 비교해서
예약 건수는 68% 줄었고 매출은 58% 줄었습니다. 에어비앤비의 예약 건수와 매출은 각각 20%와 30%만 감소했습니다. 2019년 에어비앤비의 성적으로 보면 총 부킹 밸류는 380억 달러였고 매출은 48억 달러였습니다. 에어비앤비의 예약당 수수료를 계산해 보면 평균 예약가의 12%의 수수료를 에어비앤비가 가져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12%는 다른 예약 플랫폼 회사들과 비교해 보면 저렴한 편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에어비앤비는 전체적으로 적자인 회사입니다. 에어비앤비는 매년 30% 이상의 고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현재 적자를 내고 있다고 해서 아주 크게 걱정을 해야 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종 업계의 다른 회사들과 비교했을 때 매년 30%의 고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월스트리트은 에어비앤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밸류에이션에서 후한 점수를 줘왔던 겁니다. 하지만 상장을 하고 나면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적자폭을 빠르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투자자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버가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높은 가격에 상장을 했지만 흑자 전환을 곧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아직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버의 요즘 주가는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의 영향 때문이기도 하지만 당분간 우버 주식은 약세가 계속될 것입니다. 에어비앤비의 S1에는 아직 상장 가격, 주식 숫자, 상장 날짜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한두 번의 S1 업데이트가 상장 전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투자 계획에 대해서 리뷰해 보겠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마켓에서는 떠오르는 스타인 것은 분명합니다. 에어비앤비의 이름은 브랜드로서의 가치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에어비앤비의 상장도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가 계획한 대로 올해 안에 상장을 하려고 한다면 상장 타이밍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다시 유행해서 3월달 수준의 락다운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에어비앤비가 상장을 한다면 투자자들은 에어비앤비의 빠른 회복세에 주목하기보다는 락다운의 공포심 때문에 에어비앤비를 비롯한 전체 여행 주식들을 외면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아무리 성공적인 백신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빨라도 6개월에서 8개월은 지금처럼 여행이 자유롭지 않은 상태가 지속될 것 같은데 에어비앤비의 비즈니스가 예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거나 더 성장하려면 내년 후반기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내년 후반기까지는 에어비앤비의 주가의 변동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개인 투자자가 인기 종목의 주식을 상장 첫날 공모가에 사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에어비앤비도 상장 첫날에는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IPO들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첫날 폭등을 했던 주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나 레모네이드, 팔란티어 등등을 보면 다들 첫날 주식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에어비앤비도 그런 패턴을 따를 가능성은 높지만 최근 가장 암울한 섹터인 여행 섹터의 주식이기 때문에 변수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제가 세운 투자 계획은 상장 후 몇 개월 내에 상장 가격이나 그 이하로 주식이 내려오는 기회를 기다릴 것 같습니다. 이 계획은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해주시고 투자를 결정하실 때는 리서치를 각자 하시고 결정하셔야 하며 투자 결과도 투자자 개인의 책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투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